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요, 현재 야권에서는 초반에는 현 시국의 민주당 대표가 그 일본 식당에 간 건, 뭐 일본식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간 거죠. 일본 식당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일본 술인 사케를 마신 걸 비판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그 국산 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박하면서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뭐 악의적 선동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본질을 들여다본다면은 아까 전에 이전 수석이 얘기했지만은요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뭐 이런 거를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두 분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지금 과연 그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거가 어떤 합리적인 지적이고 그 민주당에서 방어하는 건 어떤 부분은 더 설득적이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잡았던 포인트는 왜 사케를 마셨느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사케가 아니라 정종이었다. 정종인가요? 그 어떻게 되나요? 표현이? 또 정종을 마셨다 그랬다가 청주를 청주였다. 마셨다가 그랬다가 뭐 그랬죠, 그죠? 아무튼 뭐 이제 그 뭐 특정 성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인용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백화 땡땡을 마셨다. 예.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아닌 게 벼고 슬쩍 빠졌다가 그 다음에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반주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한국당의 관역 조준 능력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해명이 사실은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미 2주 전에 예약이 됐던 거라 그러니까 취소하기가 힘들었다. 왜 그러냐면 또 어떤 그 중소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설명도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8월 2일에 가기를 열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는 것은 한참 전부터 고지가 돼 있었던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것도 며칠 전부터 이미 고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관심사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냐라고 형식만 남아있었던 것이지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자면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게 2주 전에 어떤 잡혔던 거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것도 사실은 궁색한 변명이고 제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솔직히 우리가 좀 부주의했고 특히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면서 특히나 어떤 그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이 지점에 어떤 그러니까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어떤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이렇게 좀 길게 그러니까 끌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대표의 행적이에요. 대표의 행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나 대변인이 나서서 뭐를 끊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온전히 그거는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내심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그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는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이해찬 대표가 좀 한번 여론의 귀를 좀 기울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럼 이 공방이 정치권에 이루어진 공방이 소모적일까요? 생산적일까요? 분명히 말씀은 되게 소모적인 거라고 지금 소모적인 얘기를 하고 것이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이제 이쯤에서 서로 정리하고 서로 무슨 토착 외군이 무슨 그 위선적인 무슨 그 행동이니 뭐 이런 그 공방 벌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저희가 일본한테 노상 얘기하잖아요. 상황을 정리하려면 과거를 반성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그 부분 생각이 모자랐다 하고 하는 그 대승적 자세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에서 저는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이 얼마 전에 그것도 일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더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잣대 자기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을 공격할 때 그렇게 모질고 심하게 하면서 자기네 얘기는 뭐 일식당 망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켜가는 그것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가서 뭐 조는 장면 때문에 뭐 또 굉장히 비판받고 그 희화가 됐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날 아침인가 뭐 회의에 당무회의인가에서 그 조르지 말라고 누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이해찬 그 대표가 워낙 지금 대일 강공의 선두에 서 계신 분처럼 이미지가 더 돼 있는 분위기인데다가 그 여권의 그야말로 상징적인 지도 인사니까 당연히 비판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말 이 대목에서 깨끗이 본인이 내가 그 좀 생각이 모자랐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송구하다 그래요. 근데
끝내는 게 어떨까요? 아무튼 네. 여기에는 이제 이런 바탕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정치 현상을 보면은 어떤 뭐 말로는 그렇죠. 정책, 노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현상을 보면은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 뭐 좁쌀 정치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어떤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정책 쟁점이 되고 정치 공방이 되고 나가서 정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여기는 아마 이런 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정책이나 노선에서 지지한다, 찬성한다, 지지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좋아한다, 싫어한다, 호감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도 보면 지지도 조사가 있고 호감도 조사가 있는 것처럼 예. 이 호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어떤 유권자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동력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예.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상대 정당에서 부각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공격거리로 삼으려고 그러고 또 그 공격을 받는 쪽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차단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어떤 순환 구조에 빠져들어가 있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도 어떤 이야기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